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기술적 지표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동 평균, 단순 이동 평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서 그 지수 이동 평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이동 평균, exponential moving average는요, 단순 이동 평균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동 평균을 낼 때 각 일자의 주식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만약 10일 이동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요, 1일에서 10일까지의 각 날짜의 주가에 대해서요, 모두 10분의 1씩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요, 지수 이동 평균은요, 최근 일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저 뒤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은요, 최근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요, 좀 더 단순 이동 평균에 비해서 신속하게 이동 평균에 충분히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정의를 한다고 하면요, 최근 가격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동평균 방법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먼저 오는 EMA, 1일째 EMA를 계산할 때는요. EMA의 초기값, EMA 제로 하고요. 오늘의 주식 가격,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오늘의 종가에 대해서는요,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EMA, 그러니까 EMA 초기값 EMA 제로에 대해서는요, 1 마이너스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람다가 예를 들어서 0.2라고 하면요, EMA 제로에는 0.8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EMA를 정의할 때 최근 일일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근데 요것만 봐가지고는요, 최근 일에 어떻게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EMA2, 2일째 EM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일째 EMA는요, P2, 그러니까 2일째의 주식 가격에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EMA1, 어제까지의 EMA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EMA가 이렇게 정의되니까 요 정의식을요,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요 그대로 집어넣었죠. EMA1 대신에. 그래서 요거를요, 한번 풀어 써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그냥 풀어 썼습니다. 풀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다가 우리가 EMAN까지, 일반적인 날짜 N까지 이렇게 쭉 다 풀었으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요, PN에서요, P1까지 이렇게 쭉 각 날짜에 대해서요, PN에 대해서는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PN-1, 그러니까 어저께의 가격에 대해서는 람다의 1 마이너스 람다만큼을 곱하게 되고요. 요 뒤에서는요, 1 마이너스 람다를 세제곱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 마이너스 람다의 n 마이너스 1승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EMA 초기값에 대해서는 1 마이너스 람다의 n승만큼의 가중치가 부여되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람다가요, 0.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 가격에는요, 그러니까 최근 가격이겠죠. 이거는 가중치가 0.2가 부여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가격에는요, 0.2에 1 마이너스 람다가 0.8이 되겠죠. 그러면은 0.2 곱하기 0.8 하면요, 0.16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격에는 0.2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어저께의 가격에는 0.16의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 마이너스 람다를 다시 또 곱하니까 그 가중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좀 더 간단히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요 람다가 다 모든 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앞으로 뽑아내버리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Pn에는 1의 가중치가 부여되고요, Pn-에는 1 마이너스 람다야. 그리고 Pn-에는 1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러니까 1보다 적은 수를요, 계속 곱해 나가면 가중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요, n이 충분히 커지게 되면요, 사실상 요 부분의 값은요, 가중치는요, 거의 0으로 수렴해 버릴 겁니다. 그 말은요, 초기의 EMA는요, 나중에 우리가 EMA를 계속 계산하다 보면요, 초기 값은요, 거의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EMA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EMA 그 일반식이고요. 여기서 아마 의문을 좀 가지실 게, 그럼 초기값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 요런 것들, 그리고 람다를요 어떻게 결정하냐 하는 요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의문이실 겁니다. 그래서요, 요번에는 EMA를 계산하는 실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EMA 제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처음 EMA를 계산할 때는요, EMA 제로를요, 직전일의 종가 또는 직전일까지의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동 평균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수값 람다는요, 우리가 만약 EMA를 계산할 때 그 기간을 10일로 했다. 그러면요, 1 플러스 10분의 2, 다시 말해서 1과 그 무빙 에버리지 기간의 조합 평균을요, 요 람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 값을요, 람다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EMA 제로하고 람다가 정해지고 나면요, 오늘의 EMA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오늘의 종가에 여기서 계산된 성수를 곱하고요, 그리고 직전일까지의 EMA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성수를 곱해가지고요, 오늘의 EMA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EMA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요, 14일 EMA, 그러니까 그 EMA 기간을 14일로 했을 때 실제 EMA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금일의 종가가 550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일까지의 단순 이동 평균, 14일 단순 이동 평균을 구해보니까 그게 50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전일까지의 SMA 14인 500을요, 우리 EMA 제로 초기 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를 계산해 보면요, 14일짜리 EMA를 계산하니까 1 플러스 14분의 2 하면 0.13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성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EMA 14는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금일의 종가 550에 성수를 곱하고요. 그리고 직전일까지 SMA, 요게 이제 EMA 초기값이 되는 거죠. 초기값에 1 빼기 0.133 만큼을 곱해서 오늘의 EMA 14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그 EMA의 용도, EMA는요, 보통 시장이 평온할 때는요, SMA를 이용하나, EMA를 이용하나, 우리가 분석의 결과는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이제 큰 충격이 들어왔다. 그때는요, 그 충격을 이동평균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SMA보다 EMA를 사용하면요, 좀 더 주가를 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는데 SMA보다 EMA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EMA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각종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나 이런 주가를 예측하는 그 시스템마다요, EMA의 추이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나 성수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요,
에서 EMA를 사용할 때는 이런 그 초기값이라든지 성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매뉴얼을 잘 살펴보시고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EMA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수학 DNA 시스템에서 EMA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Find Stack DNA 홈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www.findstackdna.co.kr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가 방향성 예측. 요 메뉴는요. 여러분들이 그 Find Stack DNA 회원 가입하시면요. 그 프라임 등급으로 상향 회원 등급이 상향이 됩니다. 상향 되시고 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주가 방향성 예측 요거를 클릭해 가지고요.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요. 여기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 선택 한국 하시고요. 유니버스를 뭐 코스피 200으로 해가지고 한번 유니버스 내 모든 구성 종목의 자본 제거 가격 예측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한 2, 3초 있다가 밑으로 내려보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투자 대상 후보군, 그러니까 모든 노이즈 레벨 하에서 주가가 다 오른다라고 예측이 되는 종목들, 뭐 지난번과 동일하게 쭉 살펴보시면요. 뭐 보통 경우에는 적게는 5개, 많게는 한 10개까지 이런 종목들이 관찰이 됩니다. 뭐 웰치 금융지주,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이번 주에 쭉 검색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요,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순 이동 평균 할 때와 마찬가지로요, 지난번에 그 DB 손해보험 가지고 우리 단순 이동 평균을 이용한 기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요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요, 비교를 위해서 한번 동일한 종목을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요, 기술적 분석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고요,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스탁 DNA 기술적 분석 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요, 이제 여기 그 단순 이동 평균은 MA에 관련된 거니까 MA 수업 메뉴에서 유니버스는 코스피 200 선택되었고요. 여기서 DB 손해보험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의 종류를요, 요번에는 EMA를 선택하겠습니다. EMA를 선택했고요. SMA는 일단 끄겠습니다. 끄고, 물론 뭐 같이 그려볼 수도 있지만 같이 그리면 뭐 그래프가 좀 복잡해지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10일 이동 평균, 60일 이동 평균 두 개 동시에 그리고요. 데이터는 일단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보시면요,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서 녹색은 0%니까 실제 주가를 나타냅니다. 노이즈를 전혀 제거하지 아니한. 그리고 요 빨간색은요, EMA 60일, 이 파란색은 EMA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60일 거를 일단 꺼놓고 우리 여기 주가하고요, 주가는 그냥 1일 이동 평균이 되겠죠. 1일 이동 평균하고요, 10일 익스포넨셜 지수 이동 평균 요 두 개를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요 끝쪽 부분 그래프 좀 확대시켜서 보면요, 최근에 보면은 4월 10일 날 이 주가가 10일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exponential moving average 지수 이동 평균도요, 여기 지수 이동 10일 지수 이동 평균하고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 주가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10일에 비해서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 종목은 우리가 뭐 투자하기에
좀 적합한 종목으로요. 일단은 분류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아직 좀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0일 이동평균하고 같이 그려놨으니까 요번에는 주가를 좀 지우고요. 60일 이동평균하고 요거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는 2022년 11월 23일 날 이 10일 이동 평균이요.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이 60일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간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되죠. 되고요.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가지고 확인해 봐도 역시 뚫고 올라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한 가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실제 주가가 아니고요. 20%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한 20%까지의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한번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요거 일단 60을 꺼놓고요. 60 꺼놓고 그 다음에 최근에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최근에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10일 지수 이동 평균을 보면요. 요게 최근에 요게 저기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이 종목이 조금 지금 뭐 뚫고 내려왔으니까 두 개가 상당히 붙어 있지만 일단 살짝 뚫고 내려왔습니다. 살짝 뚫고 내려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는요. 실제 주가를 좀 끄고요. 전체 그래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60일 이동평균 하고 한번 10일 이동평균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는 전부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지수 이동평균을 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요. 작년 2022년 11월 14일 날 단기 이동평균은 10일 이동평균이요. 장기 이동평균인 60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요거를 본다고 하면요. 요 종목은 뭐 여전히 투자 대상 종목으로 좀 유망하다 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수 이동평균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요 종목은 뭐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그 지수 이동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요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여기 저기 오버랩 지표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그 볼린스 밴드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